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방대한 취업 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취업 GPT 시간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 GPT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그게 약간 이게 영어다 보니까 한국 용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용어요. 네, 매그니피센트 네, 세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요. 한국 발음으로 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되게 길어요, 쌤. 이거 어떤 건지 소개해 주세요. 저도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용어 이전에 앞서서 예. 황야의 7인이라는 영어 그 영화 제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서부 영화인데 왜 갑자기 나왔나라고 예. 한다면 그 7인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담고 있는 함축적인 용어를 증권가에서 쓰고 있다라고 해요. 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예. 그 증시를 이끌고 있는 그 7개의 종목을 일컬어서 가리키는 용어로서 오. 새로운 신조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상반기 미국 시장이 꽤나 좋았다는 평가가 있던데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황야의 그런 거에서 따왔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황야의 7인이 되게 약간 활약한 7인 이런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좋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나스닥 지수 올 상반기 상승률만 보더라도 네. 31.7%가 올랐다라고 해요. 와. 상반기에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들이 죽쓰고 있더라도 예. 이들이 캐리를 하는 거죠. 끌고 예, 온 거죠. 견인이네요. 견인을 한 견인차네. 거죠.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31% 에이 뭐 고만고만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 지수를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른 때 그럼 그런 적이 있냐라고 평가해 보면은 좀 확실히 기준이 생기거든요. 네. 이 상반기 기준으로만 한다면은 1983년 이후 4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해요. 40년 만에 최대로 이렇게 상승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하반기를 통틀어서 범위를 확장한다 해도 네. 버블닷컴이 있었던 1999년도 하반기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와, 닷컴버블 이후에 이렇게나 처음으로 크게 상승했다는 거면 7개 그 종목이 정말 크게 견인을 했다는 건데 얼만큼 대단한 거예요, 쌤? 이들 종목이 올해만 주가가 적게도 30에서 50%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오. 많게 봤을 때는요. 150에서 200%. 그러니까 이 사실 두세 배까지 올랐다는 얘기겠죠. 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정도 올랐다라고 한다면요. 그 무거운 시총이 그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주가를 전체적으로 뭐 이제 종목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네. 보면 되겠죠. 요새 말로 강하게 캐리했네요. 그렇죠. 예, 뭐 사실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최근에 뭐 이제 에코프로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네. 코스닥 시장이 그 지수가 에코프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얘기도 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취준 선생님도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그럼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어떤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7개일 텐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조금 하셨던 분이라면은 네. 팡이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FAANG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팡을 지칭하는 용어 5군데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FAANG. 잠시만요. 어디 써놨을 거야? 자, 페이스북, 맞습니다. 아마존, 맞습니다. A가 하나 더 있으니까 애플, 맞습니다. N은 넷플릭스, G는 구글. 그렇습니다. 정답. 와우. 됐다. 완벽합니다. 진짜. 시청자 여러분 본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로 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이미 또 팡은 끝났습니다. 빵이 아니라 팡이 끝났다고요? 팡이 끝나고 네. 새롭게 나온 게 이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페이스북의 모회사죠. 그리고 예.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이렇게 네. 7개의 기업을 총칭하는 7인, 아. 7개 종목을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공통점,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제일 좀 궁금하거든요. M7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왔는데 사실 약간 IT 기업 같기도 하고 근데 테슬라를 보면은 일단 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약간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IT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IT는 아니지만 예. 사실은 그 IT에서 부분 중에 하나인 AI 기술. 아. 그래서 이 기업들은
공통점은요. AI 기술에 진출한 회사, AI 시장에 진출한 회사라고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까지만 해도 1년 동안 나스닥 지수가 33% 넘게 떨어지면서 부진했다고 했는데 분위기 반전을 이끈 게 바로 이 생성형 인공지능 AI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것 같고 또 이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 자체가요. 단순히 그냥 패턴만을 학습하는 거, 옛날에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그거를 그냥 내놓는 그런 네. 형식이 아니라 네. 새로운 컨텐츠를 패턴을 학습해서 네. 추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걸 넘어서 생성자와 판별자 끊임없이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어떻게 보면 계속 이거 맞아? 아니야? 그럼 다시 해볼까? 네. 약간 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학습형 인공지능이겠죠. 네. 대표적인 예시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취업 GPT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욕심이고요. 챗 GPT가 사실은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챗 GPT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각각의 회사들이 또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쌤. 맞습니다. 이 7개 기업이 도대체 어디 AI 시장에 진출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도가 더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엔비디아를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 엔비디아라는 그래픽 카드 막 이런 거 만드는 거라서 맞습니다. AI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기술을 그대로 만들어서 개발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을 만들려고 한다면 엔비디아 자체가 AI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AI 그 생성형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칩을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지금 현재 AI용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GPU가 제일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점유율 자체만 하더라도 95%에 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박. 그렇죠. 그리고 이 나스닥 시장에 상승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이제 방금 말했던 매그니피센트 7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와, 가장 힘이 센 견인차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네. 많이 마실 때 예. 사실은 가장 많이 득본 게 어디다? 원두 수입업체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가 챗 GPT를 선보였잖아요. 근데 네. 그 오픈 AI의 가장 많은 투자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죠. 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MS 같은 경우는 자사 검색 엔진에 바로 빙에다가 채택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까지 출시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MS,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앞서가네요. 맞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한 또 견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빠르게 자체 AI 바드라는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았고요. 오.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 최신 언어 모델 라마 2를 오픈 소스로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 1억 달러를 투자해서요. AI 관련 그리고 머신러닝 분야 관련해서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아마존 생성형 AI 혁신 센터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아우. 1억 달러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네. 큰 금액입니다. 진짜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럼 테슬라에 AI가 뭐가 필요해?라고 싶어 하실 텐데 예. 자율주행 하시면 그냥 답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그 편해요. 맞습니다. 그 자동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타보셨나 봐요. 제 차입니다. 저는 구식으로 제 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3단계. 근데 4단계, 레벨 3, 5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요. 기대가 진짜 됩니다. 아예 손도 안 대고선 움직일 수 있겠죠. 와.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역시 AI의 한 종류로서 테슬라도 분명히 거기에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대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 그분이 새로운 AI 기업 xAI라는 것을 설립했다라고 해요. 우후. 그래서 거기에 AI를 또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서 테슬라도 굉장히 높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AJAX라고 하는 자체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애플 GPT라는 챗봇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 GPT도 나온다고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었던 건 그럼 시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약간 좀 네. 상실감?
시리가 낳은 딸 애플 GPT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침마다 맨날 깨워주고 있어서 정말 고마웠었는데 잘 가시리야. 정말 다들 대단한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과거의 이 닷컴 버블과 좀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게 AI만 붙어 있으면은 뭐든지 그냥 다 상승하는. 약간 좀 대세로 그냥 끌어가는 것 같고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름을 프로그램 명을 이제 취업 GPT가 아니라 취업 AI로 바꿔야지 좀 떡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항상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라 저는 생각을 들어요. 네. 왜냐하면 취준생들 입장에서도요, 인사이트를 찾을 때 항상 이렇게 좋은 소식, 와 애플이 어디에 투자한대,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에 투자한대, 여기가 대박 날 거야. 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면에 감춰진 이제 비하인드 그리고 오.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 AI 자체가 시장을 견인하고 열풍을 들이니 그곳에 이제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네. 모이는 것도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 물결이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닷컴 버블처럼 버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네. 분명히 옥석은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기업들이 투자를 했다고 모두 다 같이 성공한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겠습니까? 이럴 때 좀 현명한 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냐, 아직까지는 없었다 할지라도 네.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뭔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 지금 생성형 AI 기업 투자 규모 자체만 하더라도 올해 네. 상반기에 152억 달러를 넘었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로 단위로 치면 달러이기 때문에 공 뒤에 공 3개를 붙이면 되는데 거의 예.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엄청나다.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의 스타트업 미스트랄 AI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제대로 만들어낸 제품 서비스 하나도 없이도요, 네. 1억 500만 유로, 우리나라 돈 1,500억을 모금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해요. 이만큼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AI를 개발한다, 만든다라는 이유만으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만으로도 와. 이렇게 그냥 봉이 김선달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이제 나쁘게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분명히 아무것도 시제품이 없는데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가져셔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제 이런 AI 칩 같은 경우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데들 건전한 매출이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를 상승하는 거 네. 그리고 vs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오르고 있는 것.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그 두 개의 다른 차이점들을 분석하기가 좀 용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AI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반도체 시장 정말 불황이라고 하고 아직까지 좀 못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쌤? 맞습니다. 이게 또 저도 이 엔비디아가 그렇게 상승하고 있고 GPU가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는데 반도체가 수요가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다를까라고 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 투수로 반도체 수요가 는 거는 팩트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강한 것은 GPU가 아니라 네. 메모리 부분의 반도체라고 하더라고요. 아, 다른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I만으로는 경기 침체가 극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도 좀 그거를 아셔야 되는 게 현재 최근에 이제 그런 AI용 그래픽 카드용 메모리 반도체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또 그거에 대해서 예약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네.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새로운 막 테라바이트 용량의 메모리를 생산해내고 있어서 네. 아마 이거에 또 힘입어서 다시금 또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소식은 미리 전달해 드립니다만 예. 우리나라의 또 경쟁사 어디입니까? TSMC 있잖아요. 네. 거기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거든요. 여기가 TSMC가 대만에 위치해 있고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순이익은 7조 4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는데 네. 이 액수만 보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네. 이거는 전년 대비했을 때 23.3% 감소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준 수치더라고요. 25% 가까이 줄어든 수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I 반도체 칩 자체가 이제 그나마 지금 아직까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선방을 한 거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안 좋다. 최근에 뭐 이제 2분기 연결 재무제표 떴는데 네. 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무 안 좋다. 막 이런 얘기 들으신 부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사이클은 또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AI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쌤? 맞습니다. 이 시장 조사 기관인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요. 지난해에
이제 한 101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예. 그리고 하나로 치면은 한 13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예. 이게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요. 34%를 육박한다라고 해요. 와. 그렇기 때문에 2030년도에 이르러서는요. 142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성장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지금 2023년도니까 앞으로 7년 후에 10배 이상 성장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빠를 겁니다. 와, 그럼 우리나라 상황도 이제 성장에 힘입어서 더 이렇게 좋아질까요? AI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네. 시장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한국 IDC의 인공지능 분석 전망 시장 전망에 따르면요. 네. 국내 인공지능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 5년간 연평균 한 14.9% 정도 성장할 거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2027년까지 4조 4,636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평가해 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한다는 미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쌤? 사실 이제 이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사이트를 드리기보다는 진짜 기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찾아봤는데 지난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요. 네. 이제 백상엽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대표가 네. 이런 말을 했다라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AI 개발에서 실기하게 된다면 네. 엄청난 속도로 격차를 벌리는 글로벌 기업에 침식을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 백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좋은 말씀. 거기다가 네. 글로벌 기업이 처음에는 우리를 지원하는 것처럼 하겠지만 어, 결국에는 독과점을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뭘까요? 당연히 금액을 올리겠죠. 아, 많이 우리한테 받겠네요.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될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해요. 네. 그만큼 이 두려움, 위기감과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는 기대감, 예. 이게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AI 관련한 노력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 AI 중심으로 많이 시장을 개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채용 시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지만 AI 관련해 가지고 우선 채용, 예. 오히려 IT보다 더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는 삼성, LG 등 주요 기업을 시작으로요. 플랫폼 기업, 통신사, 스타트업 이런 모든 기업들이 초거대 AI 개발에 이제 완전히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뭐 기업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것 같으니까요. 예. LG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난 19일에요. 기존 모델보다 학습 데이터량을 4배 이상 늘린 엑사원 2.0을 공개했다라고 하고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달에 하이퍼클로바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이퍼클로바 X 예. 그리고 대화형 에이전트인 클로바 X 베타 서비스를 함께 선보인다라고 해요. 오, X가 대세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뭐 X 네, X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Y도 나오겠지, Z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말에 초거대 AI 믿음을 네. 그리고 이제 선보인다라고 하고요.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올 하반기 중에 한국어 특화 초거대 AI 모델인 코 GPT, 코 GPT요? KO GPT. 아하. 챗 GPT는 이제 말 그대로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기본이고, 예. 코리안 버전이겠죠. 아, 그래서 KT가 만든 게 AI 모델이 코 GPT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가 아, 카카오가 만든 네, 게. 예. 2.0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챗 GPT 같은 용어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빨리 시장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제가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어쨌든 이거를 하면서 동시에 성장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같이 고도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시장에 나와서 우리 취준생들은 어쨌든 뭐 해외의 취업보다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국내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하는데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그런 네.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취준생들도 AI와 관련해서 더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쌤, 취준생들에게 짚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모두의 채용이라고 그래놓고 주식 방송인가? AI 사야 되는 거. AI 사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예. 이게 사실 돈이 모이는 거, 주식 시장에서 막 뉴스에서 한창 떠드는 곳. 네. 그거는 단순히 돈만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항상 이유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뉴스에서 계속 떠드는 거는요. 그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각 기업과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산업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나아가서 어떤 서비스를 발굴하고 있고 네.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돈 냄새들을 많이 맡은 하이에나들은 도대체 어떤 비전과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를 네. 보신다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대박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나요. 미래를 볼 수 있는 네. 인사이트를 아무리 젊고 아직 인사이트가 없다 할지라도 새롭게 캐치해내는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 시장이 바뀌어가는 모습 안에서 예.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될 포지션이 어딘지도 확신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 냄새도 맡고 인사이트도 얻고 앞으로의 이제 채용에 대한 미래 전망까지 내다볼 수 있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네. 항상 취준생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기술을 많이 내놓으면 뭐하냐? 여러분들이 써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LG에서 이런 엑사원을 내놨대요. 네. 그리고 뭐 카카오에서 이제 코 GPT 2.0을 내놨다. 네. 이렇게 하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고서는 그냥 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그걸 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걸 직접 써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렇게 서비스가 나오고 뭔가 이 새로운 제도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들이 뭔가를 진출하려고 할 때 네. 돈이 안 드는 범위 내라면은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한번 느껴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